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 방송. 몽골 세미나 이후에 연달아서 2회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든든하게 양쪽 사이드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신만섭 박사님과 디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어제 본 듯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낯이 있지? 그러게 같은 자리 아닌가. 저번 주랑. 저 전번 주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 몇 주 쉬었더니 감이 살짝 좀 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좀 각기 약진들을 조금 해주신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물론 이게 이 사회자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번에 좀 전열을 정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좀 만족시켜 드리면서 또 하나 새로운 또 화두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각자들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몽골에 가서 뭘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헛돈 쓰고 온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신 박사님 한번 우리 유라시아 연구소 소장님으로서 이번에 발제도 맡아주셨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에 몽골에 갔던 것은 우리가 뭐 다문화 비판하러 간 거 아니고요. 우리가 뭐 했다면 다 다문화 비판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건 아니었고. 쟤네들은 또 이제 한국에서도 모자라가지고 또 다른 나라 가서 다문화 비판하고 다니냐. 거기 뭐 우익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왔냐.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우리 단체가 나가는 그 지향점, 우리 단체의 지향점은 다문화 반대니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민족주의 지향 단체거든요. 그걸 갖다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우리 몽골 가서 한 일은 민족의 번영,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제 관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한반도 내에서만, 이 한반도 틀에서만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어디로 이제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제 주로 바다로 해서 진출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지형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통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 통일한다고 해서 뭐 거기 한반도 내에서만 갇혀서 살 것도 아니고, 바로 위에 이제 커다란 대륙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를 가지려면은 그냥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들과 관계를 갖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뭐 철도도 놔야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될 거고.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 거기서 이제 몽골에서 같이 몽골 학자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논의를 하고 온 거예요. 몽골에 가서.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문산이 이런 단체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거기 몽골에서도 아주 국보급 학자분들, 인문학 쪽, 그다음에 정치 경제 쪽으로는 현직 외무부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나와서 아주 책임 있는 그런 세미나 발표들도 해줬고, 실제로 한국에서 과거 이제 유라시아 철도 요거 기획 입안을 했던 분도 그곳에 현재 지금 몽골 정부의 자문관으로 가 계신데 직접 또 나와주셔서 또 발제도 해주셨고 발표도 해주셨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쪽에 학생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사실 진행되는 세미나였는데 한 분도 거의 자리 안 뜨고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참 아주 특이한 현상이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미나를 쭉 해보면은 보통 시간이 흘러서 중간쯤 프로그램상 중간쯤 가면 많은 방청객들이 좀 빠져나가세요. 근데 거기 몽골 요번에 해보니까
끝까지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한 예. 4시간 정도를 했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더라고요. 방청객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 사안도 1세션, 2세션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흥미로웠죠. 뭐 첫 번째는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역사적인 측면. 측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유라시아 철도와 그 정치 경제, 어떤 역학관계, 국제적인 이런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뭔가 이 유라시아라는 이 코드에서 어떤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질문들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셨고 아주 열띤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사연이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가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고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게 너무 좀 자랑스럽고요. 정말 우리 그 정체성에 맞는 행사를 이번에 제대로 한 것 같아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또 여기 청취자분들 일부는 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뭐 철도 연결하고 뭐 도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대륙의 대륙 그 벨트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교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또 뭐 외국인들 또 이쪽으로 한국으로 또 넘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게. 다문화가 또 소위 다문화가 네.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또 그런 그 글들을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네. 이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예. 네? 참 이게 보면서 느끼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문사회는 외국인 혐오 단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민족, 인종을 혐오하는 단체도 아니고 단지 우리 민족을 좀 더 번영의 길로 이끌고자 그리고 우리 그 문화의 정체성을 지금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문화 정체성이 사실 뭐예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해체하고자 하는 이 목소리들은 높지만 우리 어떤 정체성을 더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후대에 제대로 물려주자라는 이런 발전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단체라든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흔치가 않거든요. 우리 문사회의 이 창립 목적은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거짓 다문화, 소위 다문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단체의 설립 목적 자체가 소위 다문화 이거를 반대만 하기 위해서 생긴 조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그런 우린 반대는 그건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그 다문화를 뭐 유라시아 벨트가 형성이 되면 남북한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벨트가 형성이 되면 뭐 그쪽에서 뭐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몰려온다. 참난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국제화도 글로벌도 국적 있는 국제화 글로벌. 그러니까 정체성과 이 자주성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헛공에 붕 떠가지고 그렇죠. 그냥 입만 국제화 글로벌화 하면서 우리 어떤 이권이라든지 우리의 정신을 다 팔아먹는 그런 거를 지향하자는 것이죠. 물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꾸준히 저희 팟캐스트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상식과 진짜 이 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거짓된 잘못된 프로파간다를 반대하고 막는 것이지 우리 국가와 또 우리 민족이 그다음에 이웃 국가들과 서로 설린하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국제화를 반대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럼요. 전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지? 민족주의 단체이잖아요.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가 지향을 하고 있죠. 민족주의 단체라고 하는데 이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아마 청자들이 제일 먼저 고정관념으로 자유현상이 되는 관념 아마 독립운동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게 사실은 국사책에서나 봤던 단어거든요. 독립운동할 때 3.1 운동하고 뭐 이렇게 민족주의.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이 필요한 상태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민족주의에 공감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여기 저도 이제 이 운동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어떤 여기 분한테 한번 질문을 받고 저도 생각하게 언뜻 답을 못했거든요. 민족주의가 뭐냐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반문을 했어요. 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고 아주 확신에 찬 말투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 듣고 그게 맞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민족주의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볼 때 제일 간단한 해석은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게 민족주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뭐냐라고 할 때 국익이라고 보통 우파나 그런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그 국익은 기업의 이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이익을 국익이라고 국민들한테 호도를 했어요. 기업이 돈을 벌면 국민이 부가 늘어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옛날에 뭐 박정희 시대 때 그런 모델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몇십 년간 경제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기업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순이익이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익이랑은 무관한 경우가 많아요. 주주들이 국제적으로 그렇죠. 다양하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기업의 이익 배당의 형태로 그냥 외국인들한테 다 나가는 상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한 경제의 형태거든요. 그러니 기업의 이익이 곧 국익은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국익의 의미를 기업의 이익으로 호도라는 거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농락당하고 속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민족주의라는 거는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다라는 거를 저는 좀 분명히 이렇게 청자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참가는 안 했지만 그 유라시아 네트워크라는 것도 결국은 그 대한민국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383 이남에 있는 남한 정부에 있는 외국인들을 혐오하고 추방하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라는 게 남한만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북한도 있고 해외 동포도 있고 한데 단지 국익이라는 관점을 국민의 이익으로 파악했을 때 자국민의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랑 전혀 연고도 없는 외국인한테 이렇게 혜택이나 특혜까지 줘가면서 추진할 가치는 없지 않냐. 다문화주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 그 유라시아 네트워크라는 거가 이제 나중에 잘만 되면 통일운동에도 연관이 돼 있고 그게 잘 됐을 시에 그 우리 민족주의라는 이런 화두가 국민의 이익으로 해석을 한다면 결국 이게 국민의 이익이랑 많이 부합되기 때문에 이 문사연에서도 한번 거기 이슈에 한번 동참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추진해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단체 이름이 우리 문화 사랑 국민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에 살짝 좀 끊겼는데 필름이 잠깐 나갔어요. 죄송한데 이제 좀 생각이 났는데 민족주의라는 거를 너무 거대 담론으로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생활민족주의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소중히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 우리 정체성의 최소 전수 단위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 그 문사연에서 지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처녀 총각들 좀 그 잘 커플이 맺어져서 좀 정부나 사회의 지원과 후원하에서 안정되게 가정을 꾸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생활민족주의 일환이거든요. 그 민족주의 하면은 말이죠. 보통 대부분 지금 잘못 지금 그 전달이 돼가지고 특히 요즘 교육계와 그다음에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입장으로 계속 호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좀 민족주의만 있는 게 아니야. 민족주의만 폐쇄적이다. 그다음에 너무 자기네들끼리만 요 갇힌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끼리만 그 논다. 근자감 그리고 네. 그런 그 부정적인 차원만 너무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민족주의는요 형태만 다를 뿐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향을 합니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뭐 물론 여러 민족이 같이 공존을 하지만 하나의 그 국가 신념에 전부 지향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일종의 그 미국 민족주의예요. 그리고 미국의 민족주의에 맞게 만들어놓은 경제 용어가 사실은 세계화예요. 글로벌리즘. 예, 예. 네?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거기 공부했던 프랑스도 다민족 국가이긴 하지만 하나의 그 정체성을 갖다가 분명히 그 공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공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프랑스라는 그 정체성으로 그렇게 해서 응집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네. 국가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일종의 민족주의를 또 만든 거예요. 프랑스의 민족주의.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다른 나라들은 민족, 탈민족 지금 인문학적 지금 경향이 세계 인문학적 경향이 지금 탈민족 지향이다. 네? 뭐 포스트 모더니즘. 네? 뭐 이런 그 경향들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야, 이 민족주의라는 건 이제 뭐 낡은 용어 아니냐? 이미 과거 유물로 퇴물로 돼 버렸는데 그걸 지금 쓴다는 건 이건 정말 시대 트렌드에 어긋나는 시대 트렌드에 어긋나는 아주 정말 박물관적인 박물관에 들여놓는 그런 그 박제된 유형의 그런 사고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있으면은 그리고 외래 문물이라든지 사상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자기 것을 갖다가 쉽게 내버립니다. 네? 자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사상이라든지 이론도 새로운 것에 의해서 그냥 싹 그냥 100% 그냥 다 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민족주의라는 것이 지금 조금 아까 설명을 했지만 각 세계 각국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금 그 민족주의라는 그런 본질이 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한국도 그 지켜야 될 민족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민족주의를 갖다가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유라시아라는 네트워크 이쪽으로 해서 우리 그 민족 번영. 네.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남북한 주민들. 네.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예. 이들이 우리 민족이에요. 네. 그렇죠. 그들의 네트워크를 잘 살려서 우리 민족이 좀 번영하는 길로 나가보자. 그리고 우리 민족만 그 번영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좀 그 다른 나라 이웃 나라들과도 설리는 유대를 갖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면에 지금 탈민족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 허공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한국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얘기하건데 이건 북한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뭐 용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세계를 바라보라. 예. 나는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땅에 발을 디뎌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국이라는 이 땅에 발을 딛고 나서 세계를 바라봐야지. 한국이란 땅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글로벌리즘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예. 한국인들은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세계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여기 한국도 바로 적용이 돼야 될 말이에요. 그렇죠. 현실을 떠난 아무리 좋은 그 구호래도 그거는 공연불, 관념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현실의 발을 딛고 있단 그럼요, 현실에 자기 땅에 발을 딛고 그러고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보면은 공중을 날고 있어요. 지금 무중력에 무중력. 예. 그러니까 완전 사입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탈민족주의든 다문화든 뭐든 세계와 비스무리한 이런 관념론으로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없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좀 거죠. 박약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한 게 정제가 돼서 이제 탈민족이든 세계화든 다문화를 주장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체성을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식으로 지금 그 개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한국의 그동안의 정체성은 한국의 정체성은 이 땅에 뿌리를 둔 어떤 그 문화와 그다음에 전통과 역사 이런 것에 이제 그 뿌리를 둔 그런 그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언제입니까? 19세기 이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뭐 세계가 지금 이제 조류가 이렇게 변하니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탈민족주의 이 조류가 변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뭐 정체성을 갖다 한국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 국민의 정체성, 민족이 아니라 국민의 정체성을 새로 이제 뭐 개념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우리만의 그런 그 고유 정체성,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탈민족주의에 의하면은 탈민족주의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면 세계 어떤 그 문화의 다양성 제일 그 강조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그 탈민족주의자들 그다음에 바로 그 다문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문화의 다양성 여기 한데는 이제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국가 내에 그런 그 문화의 다양성이 여기서 평화적으로 공존을 하면서 사이좋게 공용하는 그런 상태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 세계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바고 이미 세계 국가가 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갖다 지향을 해야 된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할 것은 우리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민족 정체성이라는 건 제대로 지금 개념화되질 않아요.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게 정체성을 개념화할 수가 없는 게 남북한으로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민족 정체성이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개념 정립이 안 되는 상태예요. 예?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민족을 갖다 얘기를 하려면 통일이 된 상태에서의 민족이 얘기가 됐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민족 정체성이라는 그 개념이 섰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사실은 거기에 확고하게 선 다음에 저들이 얘기하는 뭐 탈민족주의를 얘기를 하든지 다문화를 얘기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뛰어넘어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소위 다문화주의자들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이게 순서를 뒤바꿔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박약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다문화를 주장하면서 소위 지금 생각하는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에 대한 평가가 좀 식민사관 쪽하고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기 수도 있고. 부정을 해야지. 누구야? 탈민족주의자. 자기 역사나 문화에 관한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러면 정말 우리께 버려야 될 문화. 소중하고 비싸. 그럼 쉽게 못 버리죠. 아마 그런 류의 주장이 쉽게 나오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가치로 생각할 거예요. 역사도. 그렇죠. 우리의 가치보다는 서구 해양 국가들이나 뭐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가치로 잔뜩 채워져 있겠죠. 그 사람들의 의식은. 그러니 빨리 그쪽을 닮아가는 게 낫지. 우리께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겠죠. 예, 그런 생각. 먼저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중국의 참 근대의 비극, 현대의 비극, 문화혁명이 바로 그러한 연고로 해서
그 펼쳐진 게 아니었던가.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끼리도. 야, 이거 완전 다문화 파시스트야 이것들. 다문화 파시즘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장만 안 찼을 뿐이지 진짜 뭐 완전히 완장만 채워주면 똑같아요. 지금 진짜 보면. 그런 현상을 정말 안 좋은 비유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를 들면 글로벌화와 세계화에 실패한 해외 사상을 배우러 해외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그 자기들이 원하는 글로벌적인 성공을 얻지 못해가지고 귀국을 해서 이제 그럴 수 있을 주장하는 거예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해외 박사 실제인지 아닌지 저는 믿지도 않지만 요즘에 최근에 무슨 타블로 씨가 무슨 뭐 자기 깠던 사람들 비판했다고 곡도 쓰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이 양반이 굳이 그 얘기까지 안 했으면 다시 이런 거에 제 공론화시키고 점화시킬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하는데 굳이 본인이 곡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디스를 해버리니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힙합에 관심이 있잖아요. 곡도 지금 뭐 역공당하지 않을까? 아니 뭐 상관없어요. 뭐 타블로가 나를 까면야 나야 좋죠. 아니 그게 아니라 타블로가 맞아 역공을 당해야 하는데 디젤 타블로가 사실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양반이 스탠포드 대학교를 시 한 편 써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팩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어떤 양반이 이제 소송을 당했죠. 아니 왜 이렇게 또 타블로를 띄워주고 있어요 지금? 그건 아니고 아니 타블로가 관심이 없다니까요. 타블로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기득권층에 편입 해서 호의호식한 이제 그 학위를 가라로 취득했던 어떤 방식으로 했던 해외 학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타블로 학위를 검증하는 것도 지금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법정에서 그 사람이 승소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학위를 증명했다는 게 아니고 뭐 사실이든 증명서가 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로 이제 국민들은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타블로에 관한 어떤 사실이든 거짓이든 공공장소에서 뭔가를 그 사람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얘기를 떠들었던 거나 명예훼손이 그게 성립을 해서 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타블로 씨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건 무관한 거예요. 논점에 아닌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타블로 씨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직접 적법한 절차에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지에 관해서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타블로 씨가 자신이 그래도 이제 정당한 이제 그 가수 활동까지도 어느 정도 접어가면서 피해를 좀 입었은 거에 대한 약간의 좀 그 안쓰러움도 있긴 한데 타블로 씨가 문제가 아니고 타블로 씨와 같이 해외에서 학위를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너무나 많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타블로라는 어떤 연예인을 통해서 투사가 된 거예요. 국민들의 여론이. 그런데 굳이 그거를 다시 이 시점에서 이제 자기가 승소를 했으니 한번 재점화를 시켜서 굳이 얻을 게 뭘까? 얻을 건 없는데 반감은 얻었겠죠. 지금 댓글을 보면 그 타블로에 대한 댓글이 막 커봐요. 작년이 아니 분명히 난 오히려 역공받을 거라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데 바빠 관심 없어.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타블로가 제대로 이제 진실이 밝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아 진실은 없어요. 그 사람이 밝힌 진실은 없고. 아니 제 주변에 다 부정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믿든 안 믿든 자유 아니에요. 나는 안 믿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 한 편 써서 합격하고 졸업했다. 나는 안 믿어요. 석사를 3년 반 만에 뭐 서울대보다도 아마 국제 랭킹이 높은 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천재길래. 아니, 3년 반 만에 석사까지 따서 졸업까지. 그렇게까지 공부해도 뭐 저 정도야. 근데 난 저는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나도 해외 학위자인데 나도 좀 또 저 검증을 받아야겠네. 그럼요. 아니 김용옥 씨라고 하버드에서 학위에 대해서 뭐가 의혹이 제기니까 논문 번호 간단하게 그냥 바로 당일날 쏴버리고 그냥 의혹에서 바로 깔끔하게 털었잖아요. 그거면 간단한 건데 석사든
박사든 학부가 아니고 논문을 통해서 학위가 인정이 되는 체제라면 논문 번호 한번 딱 깔끔하게 던지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스탠퍼드는 논문 심사 아니고 코스워크 그냥 과정만 마치면 그러니까 학위를 주는 지금 어디 외국인들 TV 나와서 학벌 자랑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뭐 무슨 프로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나와서 하는 프로들 거기에서 고대를 나왔더니 뭐 연대를 나왔더니 막 하는데 다 어학원이고 그러겠지. 어학원이든가 아니면 가능성이 특례 크지. 입학으로 그럴 그냥 가능성이- 외국인 그냥 듣보자 외국인들 그냥 막 뽑아서 주니까 저 명문대라고 해서 저는 이제 입시 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개구멍이 심한지 알거든요. 외국인 특혜가 우리나라에 고대를 들어가는데 외국인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제대로 가는 거지. 수능 쳐갖고 들어가 진짜 미친 짓이에요. 전국 뭐 500등 1000등 안에 들어야지 고대를 가는데 누가 그걸 가려고 합니까? 하여간에 그 미국도 외국인이라 했고 뭐 특례 입학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본인의 실력으로 떠야 하는 아티스트가 그 학력 가지고 자꾸 우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한국사에서 보면은 순수하지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사대주의 열등감이 심한 거죠. 그리고 이 타블로가 좀 열등감 내지는 마음에 찔리는 게 많이 있었나 보네. 그래서 이번 노래로 한번 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뭐 그 사람이 작품에 관해서 깔 생각 그 사람 가사 잘 쓰고 노래 잘하고 랩 실력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실력 있으니까 그간에 그런 욕을 먹어서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자기 지분을 가질 정도의 힙합 아티스트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면과는 논외로 굳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깔끔하게 해명할 자신도 없으면서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을 또 그렇게 고구로서 이렇게 부관참시라고 하나? 그 사람은 지금 이미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오지도 못하고 뭐 외국인이니까 이제 처벌은 못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굳이 그 죽은 자의 시신까지 꺼내서 다시 그렇게 부관참시할 필요가 있냐? 타블로가 내가 보면 오히려 벌집 건드린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다 타블로가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나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한 거예요. 타블로가 본인이 뜬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냉정하게 볼 때는 자기 자식 있잖아요. 강혜정 씨랑 나왔고 자기 슬아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기 자식을 데리고 방송에서 기사회생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하니까 이제 한 것 같은데 부인 덕에 떴으면은 그렇죠. 잠잡고 있어야지 그냥. 하여간에 얘가 아예 한국 사회가 어떤지 아직 모르는 거야. 한국 문화를 몰라 얘가 아직. 그래서 저는 지금 차라리 이번 기회가 잘 됐다고 보는 게 지금 타블로 씨의 국적은 한국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확인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잘 모르니까 캐나다 출신인 걸로 나는 들었으니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러면 타블로 씨랑 강혜정 씨는 전형적인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이죠. 그 슬아에 있는 그 하루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애는 다문화 자녀가 되겠죠. 저는 이 하루가 나중에 대학을 어떤 식으로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세상이 변할 거예요. 그때쯤에는. 자, 뭐 몽골 얘기로 몽골 얘기했다가 또 스탠퍼드 얘기로 빠졌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디젤님이 한풀이 하셨어요. 근데 그 몽골 그 청강생이 4시간이나 자리를 앉아서 했다는 거는 거기 그 참가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볼 때는 몽골이라는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관심들 많이 갖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이랑은 너무나 큰 진짜 절대 강자들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조그맣지는 않죠. 저 한반도의 7배예요. 면적이.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근데 그 넓은 땅에 인구가 없으니까 인구가 290만이고. 보면은 중국에서 100만 명만 넘어가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아니지.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국의 21세기형 그 민족주의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소위 이 다문화의 이권 단체에서 떠들어대는 다문화 이걸 진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이 팟캐스트 방송할 때 다문화란 뭐냐? 각 국가, 각 민족들이 자신의 고유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서 이러한 자존적인 토대 아래에서 서로 국가 대 국가,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대등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교류하면서 서로를 각자 살찌우자. 이게 진정한 다문화라는 그게 다문화죠. 그게 진정한 다문화거든요. 네. 예,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그 문화가 고유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섞여 보세요. 완전히 정체성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데 섞여 버리면은 그러지 말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살려서 서로가 교류를 하자 이거죠. 교류. 그러니까 저도 좋은 거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각자 우리 문화의 화학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더 문화가 강화될 수도 있고 이게 원활하게 때 진정한 글로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문화 사랑 국민연대가 추구하는 바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다문화라면 다문화입니다. 예.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 예, 국제적인 이게 오리지널 다문화고요. 그래 아주 안전한 다문화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우리 거를 지키자. 이게 전제가 돼서 그럼요. 외국의 다른 문화에 좋은 점이 있으면 배우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걸 지키면서 장점을 배우자 이거죠. 장점을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것도 그쪽에 나눠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문화도요 서로 국가들 간의 일방 소통만 생기면 이건 제국주의예요. 문화 제국주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종로 3가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나라도 원래 우리 민족, 우리 계통이었고 이 저 나라도 우리 민족, 우리 계통이 다 사해가 다 우리나라. 인류 모두 한 가족. 예.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하고 진짜 다문화적 관점에서 좋은 듯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 국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당신네들 제국주의인가 그래요. 뭐 우리까지 다 해먹으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 제국주의와 진짜 건전한 올바른 다문화를 착각들 하고 계신가? 이게 그분들의 수준인가 이게? 그분들이야 따로 칩시다. 근데 이게 그분들 설득해야 듣지도 않고. 예, 죄송한데 해봐요. 이제 죄송하다기보다도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서 주로 환빠라 그러잖아요. 환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그 건전한 21세기형 우리 생활민족주의, 우리 문사연이 주장하는 민족주의가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족주의 하면 환빠, 그냥 판타스틱만 우리 그쪽은 아니에요. 예. 전혀. 뭐 그쪽 아니면은 뭐 반대하죠. 또 국수주의 이런 식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문사연이 얘기하는 이 건전한 우리가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21세기형 민족주의는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국제적인 다문화를 실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얘기예요. 그 국가들과 설린 관계를 맺어서 서로 그 국가들도 사실 중앙아시아나 몽골 이 나라들도 원래 근본을 따지고 가자면 고대 이전에는 우리 계통이 다 같았거든요. 우리하고 말도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몽골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예, 우리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우리말을 쉽게 배우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DNA 인종적으로도 거의 유사해요. 거의 같아요. 계통이.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 민족 그런 것보다도 그들의 어떤 자존과 정체성도 인정해주고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같이 교류하고 같이 공동 역사 연구를 하고 공통점을 찾아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연대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서로 간의 무대에서 더 유라시아라는 넓은 대륙에서 먹거리도 찾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 이게 우리 문사연의 뜻이고 또 그거를 그 유라시아 현지 국가들도 서로 피차 원하고 있고 그 나라의 또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또 앞선 지식과 이런 걸 또 전수받고 배우기를 또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이게 진정한 다문화가 아닌가 서로. 지금 외국인 인권 단체들이 감상적으로 자꾸 그냥 여기 외국인 들여와서 그 문화의 다양성 어쩌고 떠드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빈약한 논리로 문화의 다양성 어쩌고 하면서 그들을 갖다 여기에 외국인들 들여와서 가서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갖다 내포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해야 되는데 미화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우리 문화 사랑 국민연대가 지향하는 그런 다문화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국가 정통이죠. 정통. 국가의 그런 것도 고유 문화를 갖다가 지켜주고 각 국가의 그 고유한 문화를 지켜주고 우리가 그들 침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고요. 문화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같이 좀 그 발전해 나가자는 거. 네. 저는 그게 진정한 다문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하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요. 전제가 우리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주민의 문화도 존중해 주자라는 거를 주장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주장을 듣고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에서 그 취하는 입장은 그 문화가 우리 문화에 수용 가능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들어와 있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일부 다처제를 종교적 교리로서 허용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일부 일처제, 이 양립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걸 우리 인정해 줘야 되나요? 자, 일부 다처제도 그렇지만 명예살인을 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우리 문화로. 그러면 소위 다문화주의자들한테 물어야지. 그게 문화의 다양성이에요. 그게 문화 예, 다양성이다. 그거를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문화의 다양성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입장에 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 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런 거에 관한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강론에 대한 해법은 전혀 없다라고 그러니까 알고 거기에 있어요. 대해서는 답변 하나도 안 해요. 못합니다. 할 전에 수가 없어요. 한겨레 신문에 그 일부 다처제에 관련한 기사가 났었어요. 나도 봤어요. 보셨죠? 네. 나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그거를 인정하는 투로 예, 얘기하더라고요. 인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예, 나 그거 보고 야, 아, 이 사람 한겨레가 아니네요. 이름 바꿔야 되겠네. 다겨레로. 예. 이 다민족 신문으로 바꿔야 그러니까 돼. 그때 심각하더만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파키스탄 사람이 예. 파키스탄인이 여기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네. 이혼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예요. 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혼을 했어요. 네. 자, 이러고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거기 돌아가서 사촌과 재혼을 했어요. 파키스탄 여자와 네. 재혼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한국에. 네. 그래 놓고 나 한국인인데 네. 한국 국적은 땄으니까 한국인인데 여기 지금 새로 결혼을 했다 네. 하고 인정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의 그 법으로서 한국 법에서는 사촌 결혼 그건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걸 갖다 인정을 해달라고 여기 일반 어디입니까 매스컴에다가 호소를 한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걸 한겨레 신문에서 그걸 실으면서 예. 우호적으로 네. 그 파키스탄인 그 결혼 재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거기다 기사를 썼더라고요. 파키스탄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거는 우리 문화랑 파키스탄 문화랑 서로 상호 그 병립이 불가능할 때는 파키스탄 문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거네요. 그 사람은. 그게 다문화 결국은 우리 문화랑 충돌이 됐을 시에 우리 걸 버리고 그 예. 외국 걸 취하자. 그러니까 그게 말한 소위 다문화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문화는 이건 안 된다. 네, 그런 언론사의 태도는 이미 그 언론사에서 글을 쓴 개인의 어떤 성향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 편집 과정을 거치는데 그 개인 기자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사 전체의 의견이라고 그럼요.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겨레가 개념이 없는 말하자면 한겨레라는 이름을 쓰기가 무색할 정도로 자기 결에 대한 어떤 정책성을 포기하는 걸 전제로 이렇게 옹호를 그렇죠. 하는 거죠. 요번에 몽골에 갔을 때 몽골 학자들이 한겨레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더만요. 크다. 네. 결해가 케레이란 말입니다. 케레이. 그러니까 케레이트족. 예. 그러니까 거대한 고려? 케레이족, 고려를 딱 지칭하는 말이라고 몽골 학자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더만요. 한겨레라는 말은 예. 하나의 결해가 아니고 예. 우리 결의 외연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를 표현해 그거라기보다는 그 케레이 예. 고려족을 딱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강성한 고려족, 고리족이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걸 딱 지칭하는 건데 그럼 굉장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아주 이 삐뚤어지면 국수적일 수도 있는 그 편집장은 그럼 파키스탄도 우리 민족이라고 보는 환빵가? 그런가 보네요. 한겨레 또 편집실 환빵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인권 논리라는 거를 인권이랑 우리 가치랑 둘이 병립하는 상황일 때는 항상 인권 쪽의 가치에 우선을 두고 글을 쓰든 무슨 논지를 전개해요.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가치,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무조건 반인권인 것이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우리 고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기 부정이 굉장히 극심하다라는 거. 자기 부정. 이번에 그 에볼라 사건도 그래요. 이 에볼라 그 전염병이 지금 굉장히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 에볼라 전염병의 정체를 지금 거의 몰라요. 지금 보니까 국민들은. 근데 초창기에 이 에볼라 전염병이 번질 때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여기 입국을 하는데 말이죠. 특히 이제 그 발병국들, 가나라든지 나이지리아 이쪽에서 이제 그 발병국들 국민이 한국에 입국을 하는데 당시 소위 그 진보 언론이라는 그 매체에서 어떤 식의 기사를 썼느냐면 그걸 어떤 식으로 쓰느냐면 인종차별, 그렇죠. 그다음에 민족차별, 그런 시각으로 이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냥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에볼라의 실체가 조금씩 이제 밝혀지니까 그런 논조의 기사들은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안 나오더라고 이제.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가치의 그 순위를 갖다 둘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유행처럼 유행처럼 퍼지는 어떤 그 뭐 인종주의 그다음에 그 민족주의 요런 그 관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재단을 하려는 아주 그 위험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에볼라라는 그 병의 본질과 그다음에 그 에볼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지금 번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딱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걸 갖다 인종주의 시각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 재단하는 이런 모습들. 나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국이 지금 가치관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 보면 자기 부정과 피해의식, 그러니까 약자 공감의 피해의식에 쩔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나 소위 얘기하는 그 다문화를 주장하는 이러한 부류들이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혀서 대화도 해보면은 아주 경론을 띠면서 얘기할 때 되면 끄트머리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한국인에 대한 비하와 욕설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이 안 되고 한국 사람 이래서 교양머리도 없고 그냥 못돼 먹고 실제 댓글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팟빵 댓글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인 중에서 한국인이 과연 착하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못돼 먹었다는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인들보다 훨씬 교양있고 뭐 천성들이 착하냐? 그럼 이제까지 그들한테 역사적으로 침탈당하고 당연 우리는 뭔가 그러면은 못난 데다가 못됐기까지 했어.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소위 다문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면은 이런 뭐라 그럴까 아주 건전치 못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학 심리를 갖다 너무 주입을 시키고 지금 나는 이제 이건 그래서 사실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다문화라는 게 온전한 다문화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멀쩡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그걸 수용을 하지 정신병자들이 떠들면 그거 수용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문사연이 이러한 단체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연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행사였던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 문사연도 그 다문화 자체를 배격한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온전치 못한 이런 단체들이 소위 이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소위 다문화 이런 다문화가 아니라 진정한 다문화라면은 우리 문사연도 주장하고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린 돼 있다. 그런 거를 이번 회에 통해서 한번 천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들 앞에. 저들이 얘기하는 소위 다문화와 우리가 얘기하는 다문화 과연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현실적인가? 국민 여러분 한번 표를 한번 주세요. 라고 한번 제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어디 사회자가 말이 많았는데 지금 좀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어디 뭐 혹시 박사님 한 말씀 또. 뭐 지금 유라시아 네트워크 그게 주제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지향, 다문화로 가는 길 좋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다문화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다문화, 난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지금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는 지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요번에 갔다 왔던 그 몽골 학술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국제적인 연대를 표방하는, 예? 그다음에 그 아시아 벨트를 갖다 연결하는, 유라시아 벨트를 연결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의 다문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고 지향해야 될 바이고, 지향, 요번에 네, 지향. 예, 지향해야 될 바이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 문사연이 지향하는 다문화와 지양하는 소위 다문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